10년 만에 동창회는 졸업 당시 반장을 맡았던 친구의 주도로 열리게 되었다. SNS를 통해 하나둘씩 연락이 닿았고 한때 가장 친했던 친구들이 모여 오랜만에 서로의 안부를 전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서로 잊고 살았지만 이번만큼은 모두 모이기로 했다. 익숙한 얼굴들이 하나둘 나타났고 과거의 추억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다. 다들 저마다의 방식으로 살아왔고 누군가는 성공했고 누군가는 힘겨운 삶을 버텨내고 있었다. 그날 수미는 우연히 첫사랑이었던 도혁을 마주쳤다. 서로의 존재를 잊고 살았지만 막상 마주하니 기억은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는 여전히 남성적인 매력을 풍겼고 예전보다 더욱 성숙해 보였다. 두 사람은 조용한 구석에 앉아 오랜만에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선 아련한 감정이 되살아났다. 도혁은 해외에서 몇 년을 살다 돌아와 사업을 시작했고 수미는 결혼해 가정을 꾸렸지만 결혼 생활은 점점 의무처럼 느껴지고 있을 때였다. 수민과 도혁의 인연은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같은 동네에서 자란 두 사람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함께였다. 수미는 조용하고 책을 좋아하는 아이였고 도혁은 활동적이고 말괄량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렸고 언제나 함께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다. 수미는 우산을 깜빡하고 가져오지 않았고 도혁은 자신의 작은 우산을 그녀에게 씌워주었다. 넌 감기에 잘 걸리니까 이거 써. 그때부터 수미는 도혁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다. 중학교 시절 도혁은 수민이 괴롭힘을 당하는 걸 목격한 적이 있었다. 그는 주저없이 그녀를 보호했고 그날 이후로 수민은 도혁이 자신의 든든한 친구이자 지켜주는 존재라고 믿었다. 그들은 사소한 다툼도 있었지만 언제나 다시 웃으며 서로를 찾았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두 사람의 감정은 조금씩 달라졌다. 예전엔 친구처럼 편했던 관계였지만 이제는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작은 행동에도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도혁은 수민이 좋아하는 간식을 사다 주었고 수민은 도혁의 운동 경기를 빠짐없이 응원했다. 하지만 대학 입시를 앞두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기 시작했다. 수민은 성적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고 도혁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느라 바빴다. 결국 졸업 무렵 도혁이 유학을 떠나면서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던 관계가 10년 후 동창회에서 다시 이어질 줄은 몰랐다. 그날 이후 도혁의 메시지는 꾸준히 도착했다. 잘 잤어? 오늘은 어떤 하루였어? 단순한 안부 인사였지만 수민의 마음을 흔들기엔 충분했다. 결혼 후 이런 설렘을 느낀 적이 언제였던가.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고 일상은 지루함의 연속이었다. 남편 태준과의 관계는 언제부터인가 점점 서먹해졌다. 그는 여전히 책임감 있는 남편이자 좋은 아버지였지만 그녀에게는 더 이상 애정을 표현하지 않았다. 오랜 시간 함께하며 서로를 당연하게 여겼고 대화는 필요 최소한으로 줄어들었다. 수민이 불만을 토로할 때면 남편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대화를 피했고 그녀는 점점 더 외로움을 느꼈다. 하지만 남편과는 달리 도혁과는 대화가 통했다. 사소한 농담에도 웃을 수 있었고 자신의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다. 두 사람은 점점 더 자주 만났고 때로는 길게 산책을 하거나 차 한 잔을 마시며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도혁과 함께하는 순간은 특별했다. 두 사람은 늦은 밤 드라이브를 하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를 따라 불렀고 함께 추억의 장소들을 찾아가기도 했다.
고등학교 시절 자주 가던 분식집에서는 여전히 같은 맛이 나는 떡볶이를 나누어 먹었고, 도혁은 장난스럽게 우리 예전엔 이거 하나로 배 채웠지? 라며 웃었다. 도혁은 때때로 수민의 손을 살짝 잡아보기도 했고, 그녀는 그런 순간마다 자신의 감정이 깊어지는 것을 느꼈다. 옛 감정은 마치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다시 타올랐다. 그는 그녀의 하루를 궁금해했고,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어느 날 태주는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 수민을 기다리다 그녀의 휴대폰을 발견했다. 무심코 손에 든 순간 화면에 도혁의 메시지가 떴다. 오늘도 보고 싶어. 내가 없으면 하루가 너무 길어. 그 순간 태준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차분하게 휴대폰을 내려놓았지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결국 그는 수민에게 추궁하기 전에 직접 도혁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태주는 도혁과의 만남을 결심하고 그를 찾아갔다. 카페에 앉아 있는 도혁을 발견한 순간 태준의 손은 주먹을 쥐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밖에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도혁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나섰다. 밖에 나가자마자 태주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쥐었다. 내 아내한테서 떨어져. 도혁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가 외로워했던 걸 알았어. 넌 그녀를 정말 사랑하긴 해. 태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도혁을 밀쳤고 도혁도 거칠게 반응했다. 두 사람은 주먹을 휘두르며 몸싸움을 벌였다. 도혁은 강하게 한 방을 맞고 입술이 터졌지만 끝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수민이 황급히 나와 두 사람을 말리며 울먹였다. 그만해! 제발 그만! 그녀의 울음에 두 남자는 멈춰섰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모두가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어쩔 수 없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후 수민은 현실을 깨달았다. 그녀가 첫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은 도혁이 아닌 지금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었다. 도혁을 향한 감정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태준과 함께한 시간과 가족이 더욱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태준, 우리 다시 노력해 볼 수 있을까? 수민의 선택은 명확했다. 그렇게 도혁은 수민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수민이 태준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가정과 아이들이었다. 비록 도혁과의 만남이 그녀에게 잊고 있던 설렘을 주었지만 그 설렘만으로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없었다. 그녀는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남편과 함께한 시간, 아이들이 있는 삶, 그리고 가족으로서의 책임이 그녀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수민과 태주는 이후 오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부족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다. 부부 상담을 받으며 서로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기 시작했고 서서히 신뢰를 쌓아갔다. 태준도 변화했다. 그는 수민을 외롭게 했던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노력하기 시작했고 그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부부 사이의 벽을 허물었다. 한편 도혁은 조용히 도시를 떠났다. 그는 사업을 정리하고 해외로 다시 나갔다. 수민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네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다. 가끔 그녀가 행복하길 바란다는 생각이 들 때면 그는 먼 바다를 바라보며 옛 추억을 되새기곤 했다. 수민도 가끔씩 도혁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제는 가슴 아픈 그리움이 아닌 지나간 청춘의 한 조각으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태준과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다.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으며 함께 나아가는 삶이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